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이벤트 당첨 후 금액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금액을 요구한다. 무료로 당첨이 돼서 이제 갔는데 뭔가 이게 이만큼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무료 촬영이나 무료 여행 이벤트 당첨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게 되면 이제 촬영 원본이나 액자 비용을 좀 크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실제 제시했던 여행비보다 뭐 과도한 뭐 가이드 팁이라든지 이런 걸 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업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O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무료 이벤트 당첨 후 금액을 요구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종찬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네요. 자, 최 변호사님. X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 겸손하게 O를 내려놓도록 하고요. 자, 두 분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변호사님 왜 X죠? 분명 도를 넘은 상술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죠. 네. 하지만 이거를 사기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여행업체도 말씀 주셨지만은 저는 일단 무료 촬영 이벤트에 관해서만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스튜디오 업체 측에 비용 설명에 대한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최근 스튜디오 업체들이 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해서 소비자들의 방문을 유도하면서 원본 필름의 제공이나 액자 구매 조건과 같은 경우를 이제 사전에 명시를 하지 않고 예. 나중에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스튜디오 업체의 설명 의무 불이행을 묵시적인 기망으로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분명 명시적인 기망은 아닌 것이고요. 네. 근데 스튜디오 촬영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촬영 및 사진 사본 제공입니다. 촬영을 하고 그 사본을 전해준다. 사진의 사본을 제공하는 거죠. 원본이 아니고요. 원본 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원본 필름 제공이나 액자 구매와 같은 부분은 스튜디오 촬영 계약과는 별개이거나 네. 아니면은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 1월경에 대구 지역 사는 A 씨가 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무료 사진 촬영에 당첨이 돼서 찍었는데 네. 업체 측에서 이제 원본 필름과 액자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줬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쵸. 또 부모님도 많이 기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100만 원 냈군요. 100만 원을 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관련 부처에 신고를 했는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건 맞지만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다 그렇죠. 등의 이유로 이제 구제 요청을 다 반려를 했고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도 뭐 기소를 한다거나 어떤 뭐 법원에서 유죄로 처벌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좀 예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도 X 드셨잖아요. 네네. 같은 이유시겠네요. 그렇죠. 네. 이 변호사님이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그 내용이 맞고요. 실제로 대법원은 어느 정도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허위나 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추가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실제로 이제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광고를 해서 뭐 블로그 마케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대량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사실은 위반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아니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칭으로 줄여서는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데요. 표시광고법에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했을 때는 또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과징금, 거기다가 손해배상도 하게 되어 있어서 피해자한테 손해배상하게 되어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손해배상,
그다음에 형사처벌 3종 네. 세트 같이 들어가는 3종 거죠. 세트. 네, 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품 판매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뭐 대량으로 유통되는 물건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좀 알겠습니다.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성형을 무료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뭐 올린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는데 비포 애프터 사진을 요구하는 이 자체가 성형을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대가를 충분히 받고 이제 자기 사진을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네. 서로 동일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돈 대신에 사진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의사 쪽과 네. 환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 두 분의 그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예, 그렇군요. 그게 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다면은 네.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일반 대중에게 네. 광고 목적으로 이게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폐해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에 미리 자신의 사진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고 예.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공개될 것인가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시고 예. 그리고 빠뜨리시기가 쉬운 게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예. 이제 사전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무료로 수술을 해준다고 덜컥 했다가 걱정되는 게 이게 예. 잘못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행도 무료 여행이 있는데 갔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이런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여행 상품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대행 여행 업체가 여행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예. 가입되어 있다면 어떠한 사고로 어느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는지 예.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행 대행 업체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예. 그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느끼시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여행자 보험에. 실제로 의외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 3만 원에서 뭐 가장 좋은 보장 조건으로 한 5만 원 정도 선이면은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예, 대행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여행에 당첨될 경우는 이런 보험 같은 것도 꼼꼼히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이런 전화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어디에 당첨됐습니다라고 전화는 뭐 비싼 경품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의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맞는 거죠? 그렇죠. 유출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선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그거를 수집하는 주체 자체가 정보 주체 자체가요. 근데 그 정보 주체가 수집을 한 것도 법 위반인데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그걸 수집한 상태에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관리 주체가 그것을 폐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근데 폐기 연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폐기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보관하고 심지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네. 그러면 엄청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죠. 그렇군요.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고 네. 저 당첨돼도 안 하겠습니다 했던 것 네, 같습니다. 별로 네. 좋은 당첨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네. 돼서 어쨌든 개인 정보가 활용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 참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비슷한 경우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